수능과 편입이 있잖아요. 약학대학 가는 방법이.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약학대학 갈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입시를 통해서 내가 준비를 했을 때 나에게 더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자, 오늘은 수능하고 편입 중에 어떤 입시를 통해서 준비를 했을 때 나에게 더 유리한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절대적인 기준도 있고 조금 상대적인 기준도 있지만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수능으로 약학대학을 준비를 할지 아니면 편입으로 준비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앞으로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져온 상담 글은 어떤 글이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에서 홍성천의 비전 파인더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담 의치학수 편입 질문을 올려주신 분의 상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입과 수능 중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학생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국어예요, 국어. 국어가 수능을 3번을 보는 동안에 5, 3, 4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2등급 이상으로 간 적이 없죠. 그 다음에 과학을 사실 지금 생화가 지금 2등급이니까 1등급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국어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상. 그리고 국어는 몇 번을 더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인 점은 지금 토익은 975점이잖아요. 근데 왜 다행이라고 하냐면은 약학대학 편입에서 약학대학 편입을 위한 토익 최저 마지노선 점수, 그러니까 최소로 확보해야 되는 점수를 975점으로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한 학교란 말이에요. 아마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원광대는 무조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원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975점이 24학년도 약학대학 편입에서 1단계 커트라인 점수가 975점으로 이제 최종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은 최소 975점을 확보를 해야 된다.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담 신청을 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975점이 있고 뭐 975점을 확보를 했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면 990도 만들 수 있고 뭐 좀 더 이제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토익과 같은 영어는 굉장히 잘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편입으로 준비를 했을 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본인이 셀프 피드백을 했을 때 수능처럼 좁은 범위를 IQ 테스트처럼 꼬아서 내는 시험에 이제 취약하다는 이제 본인의 셀프 피드백이 있죠. 사실 이런 거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편입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편입이 더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수능이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세하게 수능 편입 중에 어떤 유형의 학생이 편입으로 했을 때 훨씬 유리한지, 어떤 유형의 학생이 수능으로 했을 때 좀 불리한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국어가 기준입니다. 국어. 국어 성적이 만약에 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수능으로는 의치학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학, 영어, 과학을 잘한다고 해도 국어 성적이 안 나오면은 의치학은 정시로 가기가 어려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국어를 공부를 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수능보다는 편입으로 준비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영어를 되게 잘해. 편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정말로. 근데 특히 이제 그냥 일반 편입, 일반 학과 편입은 편입 영어라고 해가지고 조금 토익이랑 굉장히 좀 다른 영어인데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토익을 반영하는 이런 의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입 영어보다 준비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편입을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정말로. 그 다음에 과학은 생물화학에 수능으로 2등급 정도만 나왔으면은 편입을 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과학이 1등급이 아니고 2등급만 되어도 편입으로 준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그 IQ 테스트 하듯이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어렵게 배우지는 않지만 이거를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꼬아서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문제를 풀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등급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시험 유형 스타일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생물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나 그런 이해도는 갖추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서 대학교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뭐 유기화학 같은 거를 충분히 잘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지필고사를 봤을 때 필기고사는 편입은 수능과 다르게 추론형이 아니라 지식형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공부해서 알면 풀고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면 못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시험에 좀 더 내가 최적화돼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편입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입시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은 합격 확률도 더 올라가고 준비 기간도 더 줄어들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공부를 해서 빨리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내신과 정시인데 내신 관리를 그래도 더 잘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편입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신 관리를 평소에 좀 잘했던 학생이라면은 대학교에 가서도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GPA 관리를 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교를 가서 편입 준비를 통해서 의학대를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학생.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서 의학대 편입을 최단 기간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보고 노력하는 학생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10년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했잖아요. 능동적인 학생이랑 그렇지 않은 학생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만약에 내가 수능은 정말 너무 도전을 많이 했지만 어렵다. 근데 약학대학은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편입을 정말 고려해보면 좋은 게 의과대학이랑 조금 다르게 약학대학은 전국에 37개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과대학은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일부의 학교가 편입을 선발을 하지만 약학대학은 37개 대학교 중에 동국대학교가 약학대학 이번에 편입학 새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총 올해는 29개 대학교 이상 될 것 같아요. 37개 대학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약학대학이 편입학을 뽑는다. 의과대학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편입학을 준비했을 때 수능보다는 당연히 모집 인원이 조금 적어서 조금 더 바늘구멍 같은 느낌은 들겠지만 약학대학 대부분의 학교를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나에게 유리한 그런 입시 전형으로. 내가 이런 점들의 유리함을 내가 갖고 있다면 편입으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능으로만 우리가 약대를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유리한 입시를 선택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약학대학 편입 준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